보내지도 않고. 좀이라도 지각할 것 같으면 문자를 보내란 말이야. 내가 전화를 하잖아 항상. 자 23번입니다. 필수지 23번. 23쪽이 23번이네요. 재밌네요. 하하하. 123쪽인데 23번이 있네요. 하하하. 자 x의 로그 2의 x가 미만이다. 8 x의 제곱. 이걸 풀래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비슷한 거 했었었는데 밑에도 변수가 있고 지수에도 변수가 있어버리면 다루기 힘들어요. 지수를 밖으로 내려보내야 돼.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가 있습니까? 로그 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미 밑이 2짜리, 밑이 2짜리 로그가 취해졌으니까 양변에 밑이 2 로그를 취합니다.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보다 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자, x의 로그 2의 x의 8x의 제곱. 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가 돼버리죠. 자, 이거 분리시키자. 로그 2의 8은 3이고요. 더하기 로그 2의 x의 제곱은 1 로그 2의 x인 거 아시겠나요? x의 제곱은 2가 밖으로 나가니까. 자, 그래서 자 로그 얘는 치환을 해야 하는 스타일인데 굳이 한눈에 보이는 문제는 치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인수분해가 보이잖아. 그치?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초가 3 미만이 되는 겁니다. 자, x가 얼마면 마이너스 1이 됩니까? 2분의 1이면 되고 언제 3이 됩니까? 8이 되면 되죠.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밑에도 변수가 있고 지수에도 변수가 있을 때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준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내려놓고 나서 풉니다. 풀어보자. 301번이 1번과 302번을 풀어보세요. 모르면 질문을 바로바로 해라. 다음 주 화요일 수업에 교재검사라고 할 거예요. 상업함수까지 끝나기 때문에 교재검사를 했어?
응징의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했겠지. 계속 말했으니까. 준수 교재 잘 돼가고 있냐? 많이 나와서 했잖아. 그러니까 물어봐. 맨날 하는 말. 물어봐. 아무도. 그래서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모든 양의 x에 대해서 양의 x에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진수 조건 때문에 x는 양수만 돼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라라고 했어. 절대 부등식.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얘 때문에 못 그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환을 합니다. 로그 3분의 1의 x를 t라고 치환한단 말이야. t의 제곱 마이너스 6t. 자, 치환할 때 뭐가 따라가죠? 범위가 따라가죠. 그런데 로그는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 로그 함수는 나올 수 있는 값이 나오는 값이 들어가는 값이 함수고 치역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로그 함수 모든 게 다 나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따로 범위가 안 잡혀요.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그래프가 0보다 항상 크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위에 붕 떠야 돼. 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판별식 본다고요. 339 마이너스 3 로그 3분의 1의 k가 없어야 돼. 근이 0 잡다.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k가 초과다. 3보다 초과다. 근데 3은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3분의 1로 써버리면 세제곱이니까 27분의 1이지. 위치를 맞췄기 때문에 진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위치 1보다 작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더라 라고 했죠. 그리고 진수 조건 0보다 커야 돼. 진수에 k가 쓰이고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어. 오케이? 네. 그 다음 문제. 자, 서로 다른 두 식은 2차 방정식이야. 판별식 쓰는 거야. 그냥. 자, 4분의 d 판별식을 쓰고요.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 b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돼. 얘를 그냥 푼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 로그 a의 제곱 로그 a 제곱 로그 a 제곱 더하기 여기 이 로그 a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로그 a로 묶어버리면 인수분해 로그 a 플러스 1 근이 두 개가 나오죠. 로그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로그 a는 0보다 크다. 그렇지? 0하고 마이너스 1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분의 1 부등호반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양수가 돼야 되죠. 진수에 있습니다. 양수가 돼야 돼. 무조건. 자, 언제 0이 돼? 1이 될 때 0이 되잖아. 1보다 크다가 되겠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쉽잖아요? 물어봐. 모르면 물어봐. 내일 머리를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고 확 잘라볼까? 삭발까지는 그렇고 너무 이쪽은 너무 적게 잘라가지고 너무 불편한 것 같아. 깔끔하게 그냥 단정하게. 형, 왜 잘해? 뭐 했잖아. 어? 뭐 했잖아. 한번 했었나? 그런다고 잘해? 근데 계속 자서. 물어봐. 계속 잤지. 왜 그렇게 잠을 잤을까? 있어요. 활용을 발전하냐 마냐 고민인데 한번 해봐야겠지. 대충 어떤 건지는 알아야지. 문제요. 앞으로 써. 하겠어.
그래서 한 문제 풀었어? 풀었어. 자, 활용 문제예요. 자, 잘 읽어보면 65% 이상이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돼버리면 초고령화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00년도에는요, 1000만 명 중에 50만 명이 65세 이상이었대요. 근데 전체 인구는 0.3%씩 증가하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4%씩 증가할 때 몇 년도 처음에 몇 년 뒤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됩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자, 일단 100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야. 65세 이상이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했어. 근데 전체 인구는 0.3%씩 증가하기 때문에 N년 뒤라고 가정해 볼까? N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1000만 명에다가 0.3%가 증가하면 얼마를 곱해? 1년 뒤에는 얼마를 곱해? 0.3%가 증가했어. 그럼 1년 뒤에 인구를 알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 1 더하기 0.003일 거 아니야. 이 관계 알고 있어?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잖아. 10%가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원래 거 100%에다가 증가한 10%에서 110%가 되는 거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 1년마다 0.3%가 증가하면 1.003을 곱하는 거야. 1년마다. 근데 N년 뒤라고 했으니까 N년이 흘렀어. N제곱이 곱해지는 거야. N번 곱해진다고. 이해가? 네. 이거 살 텐데. 진짜? 하겠어? 여기까지 됐어. 1년마다 10이라는 숫자가 10%씩 증가한다고 진짜 증가. 그럼 1년 뒤에는 얼마가 되겠어? 10 곱하기 1.1이 되는 거 알겠어? 10%가 증가하면 항상 1.1을 곱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럼 2년 뒤가 돼버리면 이 숫자에 대해서 또 10%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 1.1을 곱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0곱하고 곱하게 된다고. 다시 말봐. 그래서 n번 곱해지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전체 인구야. 오케이? 네. 원래 65세 이상이 50만 명이었어. 매년마다 4%가 증가한대. 그럼 1년 뒤에 인구를 구하고 싶어. 얼마를 곱해야 돼? 4%가 증가하면. 1.04. 제가 1.04를 곱하면 1년 뒤에 인구가 되는 거야. 항상. 매년 4% 증가하니까. N년 뒤니까 N제곱을 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제 비율이 전체 인구에 대해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걸 구하고 싶어. 그렇다면 1000 곱하기 1.003의 N제곱 분의 52 비율. 이 비율이 20% 이상이 돼야 되니까 100 곱하면 2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때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5가 되고, 자, 나눠버리니까 5, 20이 되고, 5, 4, 20이 되니까 1.04의 n제곱은 이상이다. 4 곱하기 1.003의 n제곱 얘를 풀어야 돼. 근데 이런 숫자들 알겠어? 모르겠지. 그래서 로그 값이 주어진 거야. 로그를 취해버리라고. 이쪽 숫자를 쓰라고. 그래서 로그를 취할 거야. 자, 양변의 로그를 취해버릴 거야. 저걸 써야 되니까. 그럼 로그를 취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 밑이 얼마니까? 10짜리니까. 밑이 10인 증가함수기 때문에 안 바뀐다고. 자, n 밖으로 나가지. n 나가고 로그 1.04 초과 이상. 자, 로그 4는 자 이거 한꺼번에 이거 두 번 쓰기 귀찮았어.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n 로그 1.003 알겠어? 무슨 말인지? n 밖으로 나가고 로그 1.003만 넣게 되잖아. 오케이? 네. 그래서 우변은 2 로그 2에 플러스
n 로그 1.003이야. n을 구하고 싶으니까 넘겨서 묶어. 로그 1.04 빼기 로그 1.003 n은 이상이다. 2 로그 2. 1.04는 이거야. 1.003은 이거야. 빼야 돼. 자, 집어넣어주면 0.0170 빼기 0.0013n은 이상이다. 로그 2가 0.3010이니까 0.6020이 되어서 결국 n은 어떻게 되느냐? 0.0157분의 0.6020 이거 진짜로 나눠야 돼. 이게 답이야. 그거 책하고 그걸 직접 나누고 있어. 아주 깔끔하게. 하여튼 나누면 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주어진 대로 문제를 풀다 보면 턱 막히는 부분이 있어. 여기서. 근데 문제에서 로그 값이 주어진단 말이야. 양배로 로그를 취해가지고 그 주어진 값을 사용하라는 얘기야. 306번 제일 많이 나온다 이 문제가. 306번 풀자 얘들아. 여기까지가 지수 로그입니다. 306번 풀어봐라. 물어봐 보면 뭐예요? 모르겠어? 왜 몰라? 손 들어. 뭐죠? 토요일인가? 네. 모르겠어? 정말? 자, 오염물질을 통과시켜요. 어떤 폐수 처리 기계가 있습니다. 자, 이걸 기계라고 해보자. 오염물질이 통과할 때마다 줄어요. 몇 퍼센트가 제거가 돼? 10% 제거되면 몇 퍼센트가 남는 거야? 90%가 남기 때문에 남는 거를 구하기 위해서 곱하기 0.9를 해야 돼. 이해가? 한 번 통과할 때마다 0.9를 계속해서 곱한다고. 이게 남아있는 양이 되는 거야. 10%가 제거되니까. 근데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제거됐을 때 처음 양의 몇 퍼센트, 2% 이하로 줄이고 싶은 거야. 즉 처음에 오염물질 양을 A라고 한다면 여기는 A의 2% 이하니까 100분의 0.0이 있을까? 0.02 A 이하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총 n장이 있단 말이지. n장. 한 장 통과할 때마다 0.9가 곱해져. 그러면은 A 처음에 오염 물질이 n장 통과하게 되면 0.9의 n제곱만큼 남게 된단 말이야. 얘가 0.9가 계속해서 곱해지잖아. 남아있는 양이. 그게 0.02 A보다 이상이 되고 싶은 거라고. 그럼 A 없애버리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 로그를 취하겠지. 로그 2, 3 주어지니까. 로그 취해주면 로그 0.9의 n제곱은 이상이다. 로그 0.02. 자, 0.9의 n제곱 n 밖으로 나가지. 0.9는 10분의 9가 되지. 자, 얘는 로그 100분의 2가 되지. 그렇다면 자, n에 대해서 자, 로그 9는 2인 로그 3인 거 알고 있지. 빼기 로그 10은 1이지. 이상 로그 2 마이너스 2가 되지. 로그 100은 2니까. 끝!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되지. 너무 쉬워.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 필터를 몇 장 통과하면 처음 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스타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워낙 많이 나오고 가장 쉬운 스타일 문제야. 자,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말 재미없는 지수와 로그가 대서사의 답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나마 좀 재밌는 거로 넘어갑니다. 진짜예요. 삼각 함수라고 해서 그나마 좀 재밌다 싶은 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다들. 자, 보자. 삼각함수 들어가게 됩니다. 자, 새로운 단원이야.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요. 자, 처음 접근이 중요합니다.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일단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중학교 3학년 때는 삼각 B 값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루어지는 법 알고 있어야 돼요. 설마 그걸 잊어버리진 않았겠지? 자, 보자 한번. 자, 누구를 볼까? 주원이 한번 봐볼까? 간단한 거 해보자. 주원아, 이게 된다고 해자. A, B, C야. 사인 A 어떻게 돼? 3분의 루트 3. 사인 A가 3분의 루트 3. 아, 그냥 루트 3. 그냥 루트 3? 무슨 말이지? 이 그림에서 사인 A 구하려는데 아, 무슨 뭐. 사인 A가 뭐냐고 사인 A. 말을 해, 말을! 다 적어놨잖아, 기호로. 말을 해! 아, 모르겠다고 말을 해! 아, 진짜. 아, 다시 하면 되지. 뭘 그게 모르는데 아는 척하려고 그래. 이거 기억 안 나? 사인은 이것분의 이거라는 거? C분의 A? 외워야지 뭐 모르겠어요. 이건 뭐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겁니다. 이 구조를. 코사인 A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A. 이게 되지. C분의 외워야 되는 거 이해하는 거 아니야. 탄젠트. 자, 주원아. 이거는 웬만하면 얘들 안 잊어버리더라. 탄젠트 A는 뭐야? 탄젠트 알죠. 뭐냐고? 이거잖아. 아, 말하라고! 아, 뭐 춤추고 있냐? 그럼 이렇게? 뭐냐고? 기분에. 그래, 왜 말을 안 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무엇이냐? 자,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이거는 저기 수능까지 고3들도 이거는
수능까지 사용하는 값입니다. 0도 알죠? 뭘 하려는지 알지? 30도, 45도, 60도, 자, 90도. 자, 사인 0도 얼마야? 사인은 얼마에서 얼마로 갑니까? 참한테 다현아는 자려고 지금 폼을 잡았어요. 지금 못 들어가지고. 자, 사인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기억 전혀 안 나요? 0에서 1로 가요. 0에서 1로 갑니다. 자, 2분의 1, 2, 3, 4. 2분의 0,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야. 대신 루트가 붙어있는 것 뿐이야. 분자야. 알겠어? 자, 코사인은요, 사인의 반대입니다. 반대로 가요. 1에서 0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2분의 3, 2분의 2, 2분의 1이 돼요. 이게 반대로 갑니다. 사인, 코사인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알겠지? 탄젠트는 외우십시오. 0, 루트 3분의 1, 루트 3, 90도에 대해서 탄젠트는 값이 없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걸 외워야 된단 말이야. 이걸 해야지 뭐 삼각함수를 하든가 말든가지. 이 두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조건. 자, 무조건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거 두 가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와, 이거 모르고 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42쪽에 다 나와 있어요. 142쪽 보시면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다 나와 있어. 뭐 온도 90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여튼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뭐 삼각비하고 삼각함수가 이제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치? 삼각비는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삼각비는 예각에서만 했어요. 90도 안쪽 각에 대해서만 했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 삼각함수는요, 90도를 넘는 각에 대해서도 다르게 됩니다. 막 360도를 넘는 각에 대해서도 다르게 돼요. 막 750도 막 이런 것도 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뭔가 확장이 됐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삼각함수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각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어차피 삼각함수라는 게, 삼각비라는 게 각에 대해서 값이잖아. 30도일 때 뭐가 되냐, 45일 때 뭐가 되냐,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각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각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시초선에 대한 동경의, 어렵죠 많이, 동경의 회전량, 얘를 가지고 각이라고 정의하는데, 시초선은 뭐냐면, 시초선은 비슷한 말은 시발선이라고 있습니다. 시발선, 출발하는 선이다 라는 얘기야. 기준이 되는 선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초선이 쭉 이게 누워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가 출발하는 선이에요. 이걸 시초선이라고 하십시다. 그리고 삼각함수를 들어가게 되면 시초선은 일반적으로 X축이 됩니다. X축. 자, 이게 시초선이고, 자, 동경은 뭐냐면 움직이는 막대기입니다. 움직일 동자 막대기 경자를 써가지고 움직이는 막대기인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회전하는 막대기, 회전하면서 움직여요. 여기에 옷이 딱 바뀌어 있어가지고 노란색 막대기가 회전합니다. 복불복게 마시죠. 복불복게 돌아가지고 멈추는 거. 그래서 회전한단 말이야. 이걸 동경이라고 불러요. 회전하는 막대기. 그리고 이 동경이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회전한 모든 양을 가지고 각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더 돌고 와버리면 360도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걸 각이라고 불러줍니다 라는 거 새롭게 정의가 됐고요. 첫 번째, 각에 부호가 생겨요. 이제 잘 봐야 돼. 처음이야. 잘 봐야 돼. 부호가 생깁니다.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경이 시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얘가 양행각이에요. 근데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잖아요. 얘를 음의 각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동경이 60도 양의각으로 60도만큼 회전했다고 치자. 그럼 얘를 음의각으로 바꾸면 이렇게 회전했을 때는 얼마가 되겠는가를 물어본 거야. 뭐가 되겠어? 한 바퀴가 360도잖아. 360도에서 60도가 모자라잖아. 뭐가 되겠어? 300도가 되겠지. 근데 음의 방향으로 돌았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300도입니다. 이렇게 쓴다고요. 이쪽으로 돌면 마이너스로 도는 거야. 이리 돌면 플러스로 도는 거고. 60도 돌았잖아. 그럼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아버리면 마이너스 360도라는 얘기를 하겠지. 자, 이렇게 양의각과 음의각 이런 것도 잘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부호에 대해서도 알려줬고요. 두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실 겁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일반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일반각. 일반각. 자, 일반각은 뭐냐면,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각이에요. 수 있는 모든 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그래요. 자, 시초선이 있고요. 잘 봐요. 시초선이 있는데 동경이 막 회전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회전하는 걸 놓쳐버렸어. 마지막만 봤어. 마지막에 동경의 위치가 여기서 멈췄어. 얘가 동경이잖아. 이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불러요. 몇 바퀴를 돈지를 모르겠어. 근데 여기 각을 재보니까 만약에 40도라고 했다고 치자. 마지막 위치가.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40도야? 몇 바퀴를 더 돌았는지 모르잖아. 만약에 한 바퀴도 안 돌고 여기서 멈췄어. 그럼 몇 도가 되겠어? 40도가 되겠지. 근데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여기서 멈췄어. 몇 도가 되겠어? 400도가 되겠지. 두 바퀴를 돌고 멈췄어. 760도가 되겠지. 이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각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일단 마지막 위치는 40도를 나타내는데 몇 바퀴를 돌고 왔느냐를 나타내줘야 돼. 그걸 어떻게 쓰겠어? 360도 n을 붙여버려요. 이래버리면 n에 0이 들어가면 그냥 40도, 1이 들어가면 한 바퀴 돌고 와서 40도. 그치?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을 얘기해요. 당연히 이 뒤에 각은 0도부터 360도 미만이 되겠지. 알겠어? 이걸 일반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이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일반각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 일단 너희가 뭘 구하냐면 제대로 된 각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이게 몇 도인지. 이게 몇 도가 돼? 이거 몇 도가 돼? 양의 방향으로. 그 330도가 되겠지. 한 바퀴 360도니까. 뭐 어떻게 쓴다고? 330도를 나타낼 거야. 근데 몇 바퀴를 돌고 이 위치와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걸 나타내는 숫자가 360도 n인 거야. 몇 바퀴를 돌고 와도 하여튼간 여기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자 죽으려고 하네. 480도에 대해서 이 각에 대해서 일반각을 쓰십시오라고 했어. 그럼 480도의 위치를 찾아야 돼. 자, 이거 졸고 정신없고 내가 집중이 안 된다. 이씨. 자, 480도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360도를 돌았을 거 아니야. 몇 도가 더 나갔어? 한 120도요. 반은 뭐냐 또. 여기에 있을 거란 말이야. 한 바퀴 돌고 여기에 있을 거라고. 근데 한 바퀴거나 두 바퀴 도는 건 중요하지 않아. 동경이 120도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은 120도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데 몇 바퀴를 돌고 와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야. 오케이? 쉬었다. 와, 가연이는 또 잠자버린다. 일어날 생각 못한다. 자, 쉬어.